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수열 확률 통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남은 강의 시간 동안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행렬, 극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진입합력 문제, OX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아주 집중적으로 좀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자 선생님이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수열 확률 통계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좀 뭐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함께 그 문제 필요하다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할까 하고요. 이 수열 파트부터 이제 선생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 이제 극한 단원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그거 다음 강의에 이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했었었는데, 그걸 좀 잠깐 좀 선생님이 좀 빠뜨렸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 숙제 검사를 좀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수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한 숙제가 뭐였었냐면 요 개념이었었죠. 시그마에서 썼단다.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거를 설명을 하다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잠시 후 이제 수열 문제 풀다가도 이게 또 나와요. 비슷한 개념이 계속 이제 융합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n 팩토리얼 분의 1. 과연 요 놈이 발산을 하느냐, 수렴을 하느냐, 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라고 했었고, 수렴을 한다. 근데 왜 수렴을 하는지를 갖다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밝혀내봐라. 라는 게 이제 선생님 숙제였었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 얘를 딱 보셨을 때, 1 팩토리얼 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 오케이.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 있었었거든. 아이고, 이거 뭐 되게 골치 아프다. 그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 원칙이 뭐 있었었냐면, 이거 있었었지. 일단 요 놈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일단 n번째까지 합해서 극한값을 취해가지고, 그 n번째까지 항해합 SN이라고 하는 그 놈의 방향, 그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본다는 얘기였었었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얘를 선생님 이제 몇 개만 더 써볼게요. 4 팩토리얼 분의 1 쭉 나갔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가 얘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1 팩토리얼이나 뭐 똑같은 거 맞지? 1분의 1이나 2 팩토리얼이요 2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어차피 얘도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3 팩토리얼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2 곱하기 3분의 1. 어차피 1은 뭐 곱하나 마나 뭐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그쵸? 왠지 모르게 1 곱하기 1 갖다가 딱 쓰고 싶네요. 눈치챘다라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 아주 멋있는, 아주 생각 잘하시는 학생이라는 얘기. 그럼 그 다음에는요. 4 팩토리얼 분의 1이요. 얘를요 이렇게 써봐.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써봐. 선생님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등식이 이제 성립하지 않겠지 얘들아.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얘는 4, 3, 2, 1분의 1, 뭐 24분의 1인가요? 얘는 12분의 1인가요?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큰 거 맞나 얘들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은 사실은 이렇게 성립하신다라는 얘기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해되셨나? 이런 식으로 계속 종종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일단 무시하고요.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놈의 n번째,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n번째는 뭐가 될까요? n이 되시겠고 n 플러스 1분의 1 되시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요 빨간색 밑줄 칠 놈을 갖다가 부분 합이라고 놓고 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다 극한값을 붙여주면 무한급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선생님이 극한에서 설명해 주셨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를 해주시면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되시는 거고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시는 거고 감 잡으셨나? 얘를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지? 변형시켜주는 거지. 부분분수로. 맞습니까? 그럼 A, B라고 놓으시면 B-A는 1분의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요 동그라미 친 놈을 갖다 다시 써주시면 어떻게 쓸 수 있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K에다 1부터 쭉 한번 대입해서 더해주시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분합을 계산을 하는 거야. 엄밀히 말해서 이제 앞에다 리미트를 붙여줄 거야. 잠시 후에. 빨간색 밑줄 칠 것만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암산 때릴까? 1 대입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 맞냐, 안 맞니? 맞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씩. 다 없어지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아요? 1분의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남을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종종종 계속 나가는 거잖아. 즉 n항까지 항의 앞에다 리미트를 딱 붙여주시면 실제로 이 합의 방향의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놈을 룰루랄라 계산한 결과물이 얘랑 얘가 나왔으니까 극한값을 붙여주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 빨간 밑줄 친 놈을 계속 더해 나갔다고 쳤을 땐 1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실질적으로 요 밑에 줄에다 딱 친 요 놈은 결국 뭐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지요? 그럼 얘가 2로 수렴하니까 얘보다 작은 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에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주 얘기 잘했어. 그런 생각하는 학생이 진짜 극한 수업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야. 왜? 2로 수렴한다고 해서 얘보다 작은 값이 항상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지. 왜? 0, 1, 0, 1, 0, 1 진동하는 경우는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얘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진동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없겠지 얘들아. 그죠?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잖아. 마디가 존재하잖아. 근데 얘는 진동하는 케이스가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작은 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뭐로 수렴하는데요? 그거는 고등학교까지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숙제를 내드렸을 때 수렴 여부를 조사를 하여라 라고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내드렸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요 놈의 극한값은 역시나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무한급수값이 수렴한다?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알죠 여러분들?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증명까지 했었습니다. 그 영명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맞나? 반례가 아니고 얘는 또 뭐니? 0으로 수렴한다 해서 얘도 수렴한다 확인됐지만 n분의 1이다 라고 놓는다면 걔는 발산한다는 또 반례가 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그 명제의 영명제를 갖다 우리가 따진 데서 선생님이 설명해드리면서 아마 숙제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 숙제 검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교재 86페이지가 될 겁니다. 자 88번 문제부터 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수열 파트부터는 좀 문제풀이를 같이 통해서 지수로고도 아마 그랬었을걸? 그쵸? 자,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 이제 뭐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들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8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AK를 자연수 K에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릿수의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문제에서 정의를 갖다 알려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줬네. K가 2라고 논다면 2의 1제곱은 2죠. 2의 제곱은 4지요. 2의 세제곱은 8이죠. 2의 16제곱은 2의 4제곱은 16이죠. 32가 나오죠. 64가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 맞죠? 128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1의 자리들을 딱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마디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딱 봤더니 2486, 2486, 2486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가 바로 2486 1의 자리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주 좀 간단한 기억본을 한번 딱 보시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A3의 원소가 되느냐. 까짓 거 뭐 A3이 뭔지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A3이 문제에서 뭐라고 약속돼 있어? 3의 거듭 제곱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들의 1의 자릿수의 집합이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3은 들어가 있겠지. 3의 1제곱이니까. 3의 제곱과 9도 들어있겠지. 3, 9, 27이지. 1의 자리만 되는 거니까 7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또 3, 7에 21이니까 역시 뭐 3의 4제곱 81이니까 1 되는 거 맞지? 그 다음부터 계산할 이유가 없지 왜? 어차피 또 3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A3은 바로 3, 9, 7, 1이 된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소가 된다. 기억번 3이 된다. 니은번 보세요. A6이라고 하는 것과 A3이라고 하는 놈이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 그럼 A6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는 되게 재밌다. 뭐 재밌을 것도 없지만 사실은 6을 계속 거듭 제곱해봐. 1의 자릿수가 뭐야? 600개 더 있냐? 그쵸? 6의 1제곱은 6이고요. 6의 제곱은 36이니까 1의 자리 6이고요. 세제곱 계산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6, 6, 그냥 36 계속 나가는 거니까. 얘에 무슨 말하는 건지 얘밖에 없어. 눈씨 그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요. 디귿번 보세요. 3의 n제곱이랍니다.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거네. A에 3의 n제곱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3의 n제곱을
거듭제곱했을 때의 1회야. 1의 자릿수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또 마찬가지야. 아, 선생님, 전 이런 게 좋아요. 아,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지. 그게 문자로 나온 걸 또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또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고 시로 나와 있을 때는 긴장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한두 개 정도 대입해서 우리가 규칙 발견하면 되는 거야. 의미를 갖다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아니, 까짓 거 뭐 선생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n이 1일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죠? n이 1이었을 때는 뭐야? a 3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3, 9, 7을 뭐 똑같이 뭐 다 쓰면 되는 거고. 그치요? n이 2였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9가 되시는 거지. 맞지? 그럼 9 한번 같이 한번 해볼래? 9가 되시는 거지 뭐. 그 다음에 9, 9, 81이니까 1이네. 80에다 9 또 곱해? 그렇지. 1의 자리에다 1의 자리 곱한 게 1의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역시 또 9가 나오네. 그럼 그놈에다 9를 또 곱하니까 또 1 나오네. 아, 이거네. 괜찮죠?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3이었을 때는 뭐야? 아, 뭐긴 뭐야, 얘들아. 3의 세제곱이니까 27 되는 거 맞지? 그럼 27이라고 하는 것은 27을 갖다 계속 거듭제곱했을 때 1의 자릿수를 원수로 갖고 있는 집합이 바로 요 집합 되는 거 맞지? 그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높아심의 선생님이 여기다 써주는 건데 27의 제곱에서 1의 자릿수는 뭐야? 7, 7에 49. 9만 생각하면 되지. 그 앞에 거 뭐하러 계산하냐? 괜찮냐?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9가 된단다. 그럼 27의 세제곱은요? 여기다 27 또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1의 자리에 1의 자리 곱한 게 1의 자리니까 63이니까 3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7, 9, 63이니. 그럼 3만 또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머시기 3에다가 또 27을 또 곱해주는 거야. 3, 7에 21이지? 그럼 또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이야,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몇 번 한 거야? 27 갖다 4제곱까지 한 거 맞나, 얘들아? 그럼 27의 4제곱은 또 뭐가 되는 거니? 아, 실제로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 머시기 해서 어차피 1의 자릿수는 1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서 또 27 또 곱하니까 또 뭐야? 7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괜찮냐? 왜 끝냈냐, 내가? 그럼 요 7에다가 또 27 또 곱하니까 이제 또 결국 계속 이제 반복되지는 거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시는 거니? 요 놈이 얘랑 똑같게끔 하는 요 n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괜찮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더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n이 3이었을 때 얘랑 같게끔 해주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되는 거죠. 요 놈을 만족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어이구, 딱 봤더니 n은 1보다 크다 해서 얘는 우리 쓰면 안 되겠다, 그치? 얘는 안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어차피 해보니까 똑같아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겠죠? 기업과 디귿이 되시는 겁니다. 자, 8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자칫 잘못하면 얘들아 막 눈알 빠질 정도로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근데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우리 침착해야 돼, 얘들아. 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P가 2보다 크거나 같대. 뭐 그런가 봐. 자, 자연수 P랍니다. 뭐 그런가 봐. AN이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초항이 뭐래요? 초항이 0이래요. 아이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야? 딱 봤더니 AK 플러스 1과 AK 관계가 떴다. AK 플러스 1과 AK에다 플러스 1이래. 얘를 딱 본 순간 너희들은 생각이 팍 나야지. 어떤 생각이? 얘가 바로 뭐다? 공차가 되는 등차 수열이구나. K번째에다 1 더했을 때 그 다음 번째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A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0, 1, 2, 3, 종종 나가는 이런 어떤 수열이 되겠죠. 일단 두 가지만 봤을 때. 자,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세 번째 거 좀 재밌게 보인다. 뭐냐면 A에 K 플러스 P라고 하는 놈하고 A에 뭐랑 똑같대요? K랑 똑같답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얘도 또 문자로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겠네. 근데 잘 봐봐. 뭐를 잘 봐? K번째랑 K 플러스 P번째랑 똑같다는 얘기지. 만약에 P가 2라고 한번 나와볼까? 그럼 2라고 놓는다면 K1, 1. 맞아요? 그럼 1 플러스니까 A 세 번째 거랑 A 첫 번째 거랑 똑같다는 사실이지. K에 2 대비해볼까? 그럼 A2, A4, 즉 A2와 A4가 똑같다는 얘기 맞지? 결론이 뭐니? 주기가 바로 뭐다? 주기가 2인, 근데 방금 2라고 예를 들었을 때, 자, 주기가 뭐인? 주기가 P인 수열이다. 그러니까 P만큼이 딱딱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딱딱 마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세 번째 의미예요. 이제 댐비자 얘들아. 이제 댐비자.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한번 보자. 기억번을 딱 봤더니 오케이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AEK가 이 AK랑 똑같네요. 짝수 번째 항이에요. 2배의 AK랑 똑같네요. 그럼 K에다 한번 1 한번 대입해봐 얘들아. 근데 1 대입하니까 뭐야? K에다가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니까 뭐야? 두 번째랑 2의 첫 번째랑 같냐? 아이고 말도 안 되지. 눈으로 확인해봐. 첫 번째는 0이라며. 아 틀렸어 기억번은.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거. 자 니은번은요. 초항에서부터 P번 P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래. 아 첫 번째서부터 P번째까지 항의 합이래.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지. 네 번째일 땐 3이지. 다섯 번째는 4가 되겠지. 그럼 P번째는 뭐가 되겠지? P-1이 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P가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지금 문제 질문은 초항부터 P번째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이 바로 무슨 수열이 되시는 거니 얘들아?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들 계셔야 되는 거 맞죠? 2분의 항수가 몇 개야? P개가 되는 거죠. 초항에다가 마지막 항이 바로 P-를 되시는 거 맞나 얘들아? 이해되셨나? 그래서 니은번 떨리는 마음으로 딱 봤더니 얘랑 똑같은 식이 떴지요.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되신다. 알겠어? 오케이. 디귿번은 뭐예요? 게임 끝. 왜요? 지금 딱 봤더니 AP번째와 AEP번째와 A3P번째 맞나?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이 두 번째, 이 세 번째 조건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었지? 주기가 P라고 했었었지. 야,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P에다가 A의 2P에다가 A의 3P에다가 쭉 더라는 얘기 맞니 얘들아? 그러면 어차피 A에서부터 P번째까지에다가 그 다음 번째에서 또 P번째 것까지는 얘랑 똑같은 거 되는 거 맞지? 왜 주기가 P라고 했잖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지금 P번째지? P번째 거니까 0에서부터 요 놈까지 더하는 거 맞지? 얘들아 대답해. 요 다음 번째 A의 P 플러스 1은 어떤 값이 될까? 당연히 0이 될 거야. A의 P 플러스 2는 당연히 1이 될 거야. 왜? 주기가 P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맞다고 하세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요놈을 각각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지금. 딱 봤더니 A의 KP 즉 요 묶음이 몇 묶음이 된다는 얘기야. K 묶음이 된다는 얘기 맞지? 오케이. 그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니? P-1의 K배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주기가 바로 P가 된다는 게 바로 핵심이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이제 90번 문제로 들어가실 텐데, 자, 이 90번 문제는 조금 좀 복잡하지요. 이 90번 문제가 아마 이 88, 89번 문제에 비해서는 아마 90번 문제가 좀 가장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요거 좀 선생님 좀 요거는 좀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말이죠.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라 하자. 그래. 그래서 이걸 좀 선생님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x축, y축 넣었을 때 정사각형을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뭐 지금 현재 그려있는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를 좀 더 읽어보니까 정사각형 AN과 함수 K배의 루트 X의 그래프가 바로 이 노란 색깔이에요. 교점이 생겨야만 한답니다.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AN이라고 정의를 했어. 오케이. 자, 기억니은 살짝 봤더니 A5가 15냐, 뭐 AN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이게 이거냐, 뭐 요게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그죠? 이거 좀 복잡해. 잘 봐봐.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게끔 하는 K 값의 개수라고 했나? 그게 바로 AN이라고 한 거 맞나? 그럼 선생님 저는요 갑자기요 요 점이 좀 눈에 팍 꽂혀요. 왜? 이 그래프와 만나게끔 하는 최종 마지노선이 바로 얘가 되는 거 맞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얘보다 좀 작았을 때 최소한 어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냐? 얘가 되겠지. 맞나 얘들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와 요 빨간색 그래프 사이값이어야지, 물론 얘도 포함을 해서
사이값이어야지 교점이 생기는 거 맞겠지?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요점 지날 때와 요점 지날 때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이 점의 좌표가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걔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K값의 범위를 알아야지 뭐 AO가 15가 되는지 뭐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거 아니겠냐. 괜찮냐? 그래서 아그들아 요때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니? X좌표가 N제곱이고 Y좌표가 4N제곱 되는 거 맞지? N제곱에다가요 4N제곱이 되시는 거고요. 요때 X좌표는 당연히 4N제곱에다가 N제곱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이 바로 Y는 K의 루트 X 요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그럼 얘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4N제곱에다가요 K의 루루 N제곱이 되신다. 그럼 얘는 N이다. 약분해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씩 약분되시는 거 맞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K값은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4N보단 작거나 같아야지 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보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의 또 좌표를 갖다 한번 대입해 보니까 Y에다 N제곱 대입을 하고요. K에다 루루 4N제곱을 대입해 주시니까 얘는 바로 2N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2N이니까 2N이랑 요거랑 약분해서 K값은 또 뭐보다 커야 될까? 2분의 N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을 통해서 K값은 4N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그래프에 의해서 2분의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값의 범위는 2분의 N보다 크고 4N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놈이어야지만이 교점이 생긴다. 자,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곧 일반항이다. AN이다.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해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가 한번 덤벼보세요. 그럼 AO가 15냐? AO가 15냐라는 얘기는 N에다 O 대입하라는 얘기지. 아이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대입하세요. AO가 15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N에다 O 대입하면 돼.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5라고 하는 것에다가 K값 4 곱하기 5 괜찮냐? 요 사이에 있는 K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K 개수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20이지 20. 얘는 2.5 되는 거 맞지 얘들아? 2.5니까 3부터 출발하는 거 맞지? 18개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개수는 18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A5는 바로 18. 이해됐나? 무슨 말하는 건지? 됐어. 기억본까지는 어려운 게 아닐 거야. 근데 이제 니은번부터 좀 짜증이 좀 극치가 달릴 것입니다. 그쵸? A에 N 플러스 E 마이너스 AN이 7이냐? 야,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해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만 하시고 선생님이 이번 강의 시간에는 그 해설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다양한 풀이 방법이 익힐 수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좀 써드리는 걸 아마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은요. 근데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런 원칙적인 방법도 꼭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A의 N 플러스 E 마이너스 AN이 7이냐. 그 말의 뜻이 뭐니 얘들아. 즉 다시 말해서 하나씩 건너뛰는 거지. N 플러스 2번째에서 N번째를 뺐다라는 얘기야. 뺐을 때 7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씩 건너뛰었을 때 공차가 7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실제로 초항부터 한번 몇 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1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A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보면 돼. 1 대입해봐. 그럼 2분의 1에서 4까지 제들하기죠? 2분의 1에서 4까지입니다. 2분의 1에서요, K가요, 4까지예요. 그럼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1, 2, 3, 4. 맞아요? 4개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초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4. 아니, 선생님 이런 세월을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아니,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나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지. 그럼 N에다 2 대입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8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맞아요? 그럼 실제로 개수가 몇 개 되는 거니? 1에서부터 8까지 개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뺀 다음에 하나 더니까 8개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래서 A2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8이 되신다는 얘기. 아직은 몰라. 자, 이제 세 번째 거부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봐봐. 과연 요 자식이 바로 요는 뺀 게 바로 공차가 7이 되는 건지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되셨나?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11이 되는지를 떨리는 마로 확인할 건데, 그럼 얘는 2분의 3이지, 얘네가 3 대입했으니까. K값이니까 3, 4, 10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얘는 2분의 3이니까 1.5니까 2부터 출발하는 거 맞나? 2부터 출발해서 12까지니까 실제로 얘는 몇 개가 되는 건가? 빼서 1 더해주는 거니까 실제로 11개 되는 거 맞나, 얘들아? 개수가? 실제로 이렇게 세봐도 되고, 알겠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11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하긴 하지만 요놈과 요놈을 비교했을 때 공차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 너무 아래쪽이니까 잘 안 보이나, 여러분들? 응? 요 밑에다 한번 써볼까? 그럼 네 번째 거는 뭘까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뭐 여기다 4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부터요, K값은요, 바로 뭐가 되는 거? 4, 4, 16 되는 거 맞겠죠? 괜찮으시렵니까?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니? 14개, 15개 되는 거 맞나, 얘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15개가 된다는 얘기야. 요 만족하는 K 개수. 선생님, 이제요, 8에다가요, 7도 하니까 15가 되네요. 그래요. 몇 개만 더 해보세요. 한 두세 개 정도 더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생님, 그건 좀 약간 불안해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선생님, 교재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 오히려 더 간단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건너떠에서 7씩. 오케이.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속을 붙여가지고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디귿번은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했지? AK라고 했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야,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종종종 플러스, A9 플러스, A10.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겠냐? 니은번을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야. 니은번을 이용해봐라 라는 얘기다. 요렇게 홀수 번째 것만 동그라미 친 놈들은 바로 항수가 몇 개야? 5개 되는 거 맞지? 5개가 되고 공차가 얼마야? 7이 된다라는 걸 방금 니은에서 확인한 거 맞습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요, 선생님. 자,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세모칸 친 놈만 보세요. 세모칸 친 놈. 세모칸 친 놈도 짝수 번째 것만 골라서 쓴 거 맞지? 그러면 이 세모칸 친 놈의 항수는 몇 개지? 5개 되는 거 맞지? 그럼 역시나 우리 방금 니은에서 확인한 게 뭐야? 니은에서 확인한 게 AN 플러스에서 AN을 뺀 게 바로 7이다. 즉 요놈끼리는 공차가 7인 등차 수열 되는 거 맞지? 다시 홀수 번째 것도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고 짝수 번째 것만 골라냈을 때도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얘기야. 밑에다 한번 쓸 테니까 잘 봐, 여러분들. 2분의 항수 5개입니다. 맞습니까? 초항이 A1입니다. 초항이 바로 뭐가 나왔었죠? 4니까 2 곱하기 4입니다. 플러스 N-1D니까 4 곱하기 7. 괜찮아요? 요거 계산하면 홀수 번째 거까지 항이 합의되신다는 얘기고. 플러스 2분의 항수 역시 5개입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죠,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이용하는 거야.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 A니까 바로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이 바로 초항되는 거 맞죠? 8이 되신다는 얘기다. 플러스 N-1D. N이 바로 5니까 4, D가 뭐야? 7 되시는 거 맞지?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울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맞다고 하세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도 역시나 200인가요? 200이 나라는 게 나온다라고 확인은 여러분 산수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과 디귿 4번이 되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과 선생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방법 두 가지 일단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선생님 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9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1번 좀 짜증나는 학생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 강에서 좀 요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뭐냐면 이거야. 계승이 나왔어. 아니 왜 무슨 경우의 수에 나오는 게 왜 여기 수열에 또 나와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받아들이세요. 나 이런 문제 나오면 막 틀릴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일단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주어진 준식의 어떤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겁먹지 마, 얘들아. 두 수열이 있대. 그래, 수열이야. A, N, B는 수열이야. 자연수 N이야. 그래, 당연한 거야. N은 자연수야. 그랬을 때 A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로 나와 있네. 오, 미수가 2네. 오, 미수가 2. 근데 N 팩토리얼이네. 아이고야, 이거. 응? 근데 참 다행이지 않니, 얘들아? 로그라고 한 오히려 있어서 다행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 얘 없었으면 정말 짜증날 뻔했어. 근데 로그라고 한 게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이요. 아이고, 뭐까지 거 1 한번 대비해보지 뭐. 그럼 초항 나오겠네.
초항은 바로 뭐야? 야, 이왕 내친 김에 지금 아직 문제 푸는 거 아니다. 이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초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뭐가 되긴 뭐가 돼? 로그 2의 1의 팩토리얼은 1이니까 0 되겠죠? 그러면요, 선생님.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모르겠어. 문제 질문이 뭔지. 일단 한번 분석 한번 해보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2대2 반니까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로그 2의 2 팩토리얼이잖아.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솔직히 감 잡히지. 그러니까 요 값은 바로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감 잡히지.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겁먹을 거 하나도 없었었지, 얘들아.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B, N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치? 자, A3라고 하는 것은 뭐야? 로그 2에 3 팩토리얼이니까 3이 1이야, 얘들아. 아, 그럼 얘는 로그 2의 3에다가 로그 2의 2에다가 로그 2의 1. 아, 1 플러스, 저기 0 플러스 1 플러스 로그의 3 이런 꼴이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오히려 이 로그라는 게 붙었으니까 나름대로 다행이구나. 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A4, A5, A6 물론 이런 시스템이니까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실제로 하지는 마.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눈치를 좀 챈 다음에 이제 Bn을 한번 이제 눈동자 초점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Bn이 뭐라고 나와 있니? 개차수열이지. 개차수열이야.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번째를 갖다 뺀 놈을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구나.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일단 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로그가 붙어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A의 n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쓰면 로그 2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요거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얘가 바로 얘입니다. 마이너스 AN은요, 저거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뭐. 로그 2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가로까지 쳐주면 더 좋겠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로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가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실제로 이거 다시 써주시니까 로그 2의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야. 그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뭐야?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룰루랄로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n 팩토리얼은 뭐야? n부터 n 마이너스 쭉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그럼 실제로 요 두 놈을 갖다 직직 약분해버리면 요 뭐만 남니, 얘들아? 옳거니 로그 2의 n 플러스 1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요 AN이라고 하는 걸 요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BN이라고 하는 걸 예쁘게 정리하니까 로그 2의 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맞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진짜 게임 끝났어. 이 문제는 요 AN, BN만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만 하면 기억, 니은, 디귿은 너무나 간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케이. 기억번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또 말이 안 박혀 이거. 필기하시고요. 자, 기억번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 기억번은 B의 15래요. 얘가 과연 산지 한번 체크해 보래요. B 15니까 요 n에다 15 대입하라는 얘기 맞지? 기분 좋지? 로그 2의 16입니다. 로그 2의 16. 16은 2의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니까 4% 나누 로그 2에는 1이니까 결국 참인명제가 된다는 거. 니은번 조금 짜증날 수 있을까? 조금 짜증났을까, 여러분들? 자, 니은번 봤더니 9에다가요. 시그마에다가 K가 1에서 5까지를 한다. 1에서 5까지 BK란다. 요 놈이 얼마란다? 10이란다. 잠깐. 선생님, 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응? 야, 이게 참이냐, 거짓이지,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얘를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시그마지, 얘들아. 수열의 합이지. BK를 갖다 첫 번째 항부터 5번째까지 더하라는 의미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야? 뭘 어떻게 생각해? 요 놈에다 1부터 쭉 한번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 낑겨 있는 놈의 의미가 뭐냐면, 로그 2에 1 하니까 2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로그 2에 2 대입하니까 2 플러스니까 3 되는 거 맞지? 야, 이런 식이다, 얘들아. 아하. 로그 2에 5까지 대입하니까 6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확인해야 돼. 잠깐, 너무 선생님 막 미리미리 얘기하면 또 너희들 재미없을 수 있어.
조금 더 뜸들일 테니까. 이거 해설지 이거 해설 없을 거면 아마 선생님 교재. 그쵸? 그거 잘 들어야 되고. 뭐야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드니 여기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니. 얘를 일단 더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맞냐? 에이 그러지 마. 얘를 더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록의 성질을 이용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주면 돼? 곱하기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요. 그럼 9하고 10이 뭐야 도대체? 바로 그거란다. 미수가 2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비교해서 요 놈을 갖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미수가 2인 거를 딱 바꿔주면 2의 구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이렇게? 이해되실래 안 되실래? 이해되실 거지? 다시. 선생님 저는 10이 10으로 안 보여요. 뭘로 보여요? 2의 10제곱으로 보입니다. 옳거니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놈은 얘는 뭐예요? 얘를 룰루랄라 계산하니까 로그 2에 뭐가 되시는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곱하세요. 암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720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곱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바로 720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2의 9제곱은 뭐죠? 510이죠? 짜증나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이 정도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얘도 1024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 1024 2로 나누면 510이잖아. 괜찮냐? 아이고 이제 알겠다. 참이라는 거. 괜찮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요거 실제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진수끼리 곱했어요. 곱했더니 로그 2에 720이 나왔어요. 아까는 9였었어요. 이 9를 갖다 로그를 붙여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2의 9제곱이니까 얘는 512가 나왔었어요. 얘는 뭐예요?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 2에 뭐가 되는 거야? 720이니까 720은 1024보다 작고 512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참인명제가 된다는 얘기지. 참이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알겠냐 얘들아? 오케이. 요렇게 그냥 차분하게 하면은 다 문제 다 풀리게 돼 있어 수학. 디귿번. 이것도 짜증나지 그죠? n이 짝수였을 때 과연 bn의 값은 무리수이냐? 여기 또 학생을 또 괴롭혔겠네. 그치? 야, n이 짝수네. 가 아니야. n이 짝수래. n이 짝수였을 때 bn의 값은 무리수가 되냐 이거야. 그럼 bn의 값이 뭔데? 뭐긴 뭐야. 로그 2의 n 플러스 1이지. 맞지? 가만 있어봐.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겠는걸? 맞죠? n이 짝수니까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2의 홀수가 무리수냐? 이걸 묻는 거지. 갑자기 선생님 상용로그표가 생각이 나는데, 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 지금 선생님 뜸 들이고 있는 거 느껴졌냐 너네? 어떻게 확인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확인해? 이게 짝수였을 때 이게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어떻게 확인해? 아주 먼 옛날, 응? 먼 옛날을 해봤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일 거야 아마. 자, 중학교 3학년 때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어쨌든 간에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실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실수라고 하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 무리수라고 하는 게 뭐고 유리수라고 하는 게 뭐야 얘들아? 그렇지. 루트가 있는 거야.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인데 그 정수 두 개가 서로소인 정수를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유리수가 되는 거고, 서로소인 정수로 분수화시킬 수 없는 게 바로 무리수가 된다. 이게 수학적 정의야 얘들아.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별 기준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때 그 당시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이런 게 학교 시험에도 아마 종종 나왔었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가 무리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얘를 뭐라고나 P분의 Q다라고 놓고 P와 Q는 서로소인 정수, 자연수라고 놓고 룰루랄렛의 양변 제곱하고 양변 또 제곱해서 결론적으로 모순을 이끌어냈었던 거 맞지?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나오더라 이거야. 기하분수가 아니더라 이거야.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저학년 때 공부했었던 이 내용들이 여기서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역시나 이제 됐습니다. 로그 2의 n 플러스 1을 얘를 유리수라 가정을 한번 해보자. 유리수라 가정을 해보는 거야. 유리수라 가정을 해놓고 모순이 나오겠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이어서 딱 써드릴 테니까 봐봐라.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어떤 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로그 2의 n 플러스 1은 m분의 n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역시 m과
N은 정수이면서 무슨 소가 돼야 돼? 서, 로, 소. 즉 약분이 될 수 없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꼴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떤 생각?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럼 이 주어진 준식을 갖다가 요 위로 올려서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에 n분의 n제곱 되는 거 맞지? n은 정수라고 했다. 지수법칙 살짝 또 이용해보자. 양변에 무슨 짓을 하고 싶냐? 양변에 무슨 짓을 하고 싶냐? m제곱씩 해주고 싶은 거 맞지 얘들아? m제곱씩 해줘라. 그러면 n 플러스 1에 m제곱이 되시는 거고 2에 n제곱 되시는 거 맞냐? 거의 다 끝난 거 맞냐? 아직도 못 느껴지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끝났어요 이제. 뭐가 끝났냐? 딱 보니까 m과 n은 자연수다. 서로 소이다. 그럼 실제로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는? 2의 거듭제곱 되는 거 맞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어쨌든 저쨌든 100%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는 거 맞겠지? 2의 거듭제곱은 짝수잖아. 그럼 지금 요 놈에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었지? 디귿배에서 n이 짝수라고 했었던 거 맞지? 짝수면 n 플러스 1은 뭐라고 했었지? 좀 글씨가 좀 약간 장난틱한데 홀수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 값이 바로 홀수가 되는 거 홀수. 홀수를 정수번 거듭제곱에 자연수번. 홀수의 거듭제곱은 100% 뭐가 되는 거지? 역시 얘도 홀수 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당연히 홀수와 짝수가 같을 수가 없겠지 얘들아. 맞죠? 모순이 된다는 얘기야. 얘랑 같지 않다. 얘랑 같지 않다. 즉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실수에서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 중에 하나잖아 얘들아. 그래서 무리수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면 되지. 연습하는 학생이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 맞죠? 그래서 이 91번 문제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자, 92번 문제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92번 문제 딱 봤더니 Bn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저기서 나온 거랑 좀 비슷한가요? 거의 뭐 똑같네 91번과 거의 흡사하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간단하다. 자, 어쨌든 91번의 답은 뭐야?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되시는 거 얘들아. 자, 93번 한번 보세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죄송해요. 91번의 답이 뭐가 되는 거야? 5번이야 얘들아. 5번 기억 니은 디귿 91번에 5번. 자, 지금 92번 푸는 거지 얘들아.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셨네. B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야. 그래. N이 1, 2, 3 쭉쭉 땡땡땡 나간대. 뭐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개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 개차수열이야. 뭐 개차수열인가 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억번 한번 덤벼볼까요? AN하고요, BN하고 똑같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 질문이 AN은 무슨 수열이냐? 물론 AN, BN 똑같으니까 BN에다 뭘 대입해요? AN 센터링 할 수 있는 거 맞지? 전 그런 생각 안 났는데, 이 정도 생각은 하셔야 돼. 알겠어? 앞으로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어진 준식이는 뭐가 되는 거니? AN이 되시는 거, BN에다 AN 대입했으니까. 그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 AN이다. 2의 AN이다. 는 A의 N 플러스 1이다. 얘를 딱 보신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N번째에다 1을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에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기억번 봤더니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네. 재밌죠? 응? 이렇게 주어진 준식을 이용을 하세요. 주어진 조건을. 니은번은요. 수열 2의 BN제곱이 등비수열이면 왜? 라는 얘기를 묻지 마. 등비수열 1에 등비수열하고 논다면 AN은 등차 수열이 되느냐 라는 거거든. 여러분들 요거 좀 잠깐 한번 봐볼래? 뭐냐면 A하고요 X하고요 B라고 하는 이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사이드에 뭐가 같다? 곱과 같다. 이게 바로 등비 중한 개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등차 등비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반항, 중항, 합구하는 공식이야. 선생님, 수열은요? 수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차 등비 아닌 나머지 잡수열이야. 그걸 우리는 좀 멋있게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등차 등비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었던 이유는 뭘까? 그만큼 특수하니까 일반항도 딱 정해져 있고 중항 구하는 방법도 있고 합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닌 나머지 잡수열, 이제 선생님은 조금 좀 이게 좀 어색한가?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좀 이상한가? 나머지 여러 가지 수열들은 그 규칙은 존재하지만 등차 등비에 비해서 규칙이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합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없어. 그래서 시그마라는 게 필요했었던 거야. 그런 잡다한 수열의 중항계 구하는 어떤 공식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등차 등비하면 뭐라고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일반항, 중항, 합.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시는 거고,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라고 놓는다면 2x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다. 요게 바로 중항 개념 되는 거 맞겠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드렸는지 눈치챘죠, 여러분들? 그죠? 니은번을 딱 보셨을 때 얘가 등비 수열이래요. 얘가 등비 수열이래요. 그러면 2의 b의 n제곱에 2의 b의 n제곱의 제곱은 요는 바로 앞에 있는 놈과 요는 바로 뒤에 있는 놈의 곱과 똑같은 거 맞지? 2의 b의 n-1과 2의 b의 n 플러스 1의 곱과 똑같은 거 맞겠지? 얘들아, 방금 선생님 말씀드렸어.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수에도 곱과 같다. 그럼 적당히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bn 제곱 되는 거 맞지? 요 지수에다 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미수가 똑같대요. 그럼 지수끼리는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겠죠? 방금 선생님 이미 지워져 있지만 등차 중항 설명한 거 이제 기억나시냐 얘들아? 그럼 얘랑 어떻게 줘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겠지? 미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n번째 두 배는 요 전번째와 그 다음 번째 합과 똑같다. 그래서 bn은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아니고 2에 비했을 때 얘가 등비수라고 넣는 bn 값은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이 니은번의 핵심은 뭐냐면 bn이 등차 수열이면 an도 등차 수열이냐 이걸 묻는 거야. 오케이. 다시. 2의 bn제곱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말은 2의 b의 n제곱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등비중항 개념을 통해서 룰루랄라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어? bn이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 맞지? 그래서 이 니은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bn이 등차 수열이면 an도 등차 수열이냐 이걸 묻는 거라는 얘기야. 아니지.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도 등차 수열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가 등차 수열이려면 공차가 뭐여야만 하는 거니? 0일 때만 존재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공차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다 똑같은 상수 수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거 이외의 것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이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실제로 한번 써봐. 뭐 1, 2, 3, 4, 5 라고 써봐. 괜찮아? 그래. 그러면 실제로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an이라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바로 얘가 되신다는 얘기 맞지? 그럼 an이 등차 수열이냐? 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맞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돼버리면 안 돼. 얘가 bn 얘가 돼버리면 너무 위에다 쓰나? 그냥 써봐 여기 a1 A2, A3 요렇게 가는 요 수열은 바로 뭐야? 등차 수열이 아니지 얘들아.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요 밑에다 써줄게. 밑에다 요 놈이 0이야. 0 즉 다시 말해서 bn이 0 오케이? 그럼 공차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A1, A2, A3 상수수열 얘기라는 거 맞지? 요럴 때만 얘가 등차 수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럼 0도 실제로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an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디귿번. 수열 로그 2의 an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면 bn은 등비수열이다. 과연 맞을까요? 로그 2의 an이 등차수열이래. 또 나왔다 얘들아. 요건 요 밑에다 한번 요쪽에다 한번 써볼게. 자, 이제 요거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혹시라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지금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와서 너희들 알려줄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하시고요. 알겠죠? 얘들아, 로그 2의 AN이 등차수열이래. 로그 2의 AN이 등차수열이래. 얘가 등차수열이래. 아, 그러면 요 다음 번째, 요 전 번째, 이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맞나? 요 다음 번째는 뭐가 되지? 로그 2의 A의 N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다음 번째 건 뭐가 되지? 요 다음 번째 건 로그 2의 A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요 세 놈이 바로 등차수열 이룬다는 얘기 아니냐? 감 잡았냐? 어떤 감이 잡히냐? 요 놈의 2배, 요 놈의 2배. 로그 2의 A의 N 플러스 1은 요 놈과 요 놈의 뭐와 같다? 합과 똑같다. 이제 알겠지, 얘들아. 막상 쓰니까 알겠지. 만약에 등차 중앙 개념 생각이 안 나면 좀 짜증났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럼 요 2라고 하는 건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나, 얘들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거 어떻게 좀 되는 거니? 로그 2의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되시는 거니까 요 놈. 요 놈과 요 놈 똑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이 N번째 N 플러스 2번째의 곱과 똑같다. 뭐야? 등비 중앙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등비 수열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이라는 얘기는 바로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AN이 등비 수열. 그래서 결론적으로 AN이 바로 등비 수열이고요. 자, 요 놈이 등비 수열이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B에는 등비 수열이냐라는 걸 지금 묻는 게 문제 질문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어? 등비 수열이니까 AR의 N-1을 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라. 봐봐라. 지금 Bn이 어떤 수열인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럼 Bn이 뭐야? 쌤 아까 여기 지워졌는데 또 쓸게 내가. Bn은 뭐야? A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N이다. A. 그럼 뭐 AN 플러스 1은 뭐예요? AN 플러스 1은 뭐예요? A R의 N이 되시는 거고. AN은 뭐예요? AR의 N-1이 되시는 거 맞겠지? 이거 예쁘게 한번 정리해볼까? AR의 N-로 묶어주시니까 여긴 뭐만 남어? R만 남고 여긴 1만 남는 거 맞겠죠? 괜찮아요? 그럼 실제 이거 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A의 R-1에 R의 N-1. 즉 무슨 꼴이냐? 얘가 바로 초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바로 공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꼴의 형태. 뭐가? Bn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Bn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번이 뭐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을 텐데 디귿번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요놈의 제곱이 요놈의 양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등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차가 0의 등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게 바로 뭐야? 로그 성질을 이용했더니 바로 뭐가 됐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양사이드의 곱과 같다. 그래서 AN은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 질문이 BN이 등비수열이냐는 걸 물었으니까 BN. 실제로 그냥 저 일반항에다 대입해가지고 룰랄라 계산했더니 등비수열의 일반항 꼴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 즉 BN도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자, 됐단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강의 이제 93번부터 이어서 쭉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항상 또 선생님 또 매번 항상 끝날 때마다 계속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풀어봐야 돼. 문제 풀이는 미리 풀어보셔야 되고 예습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개념 설명할 때는 복습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풀어봤었던 문제, 틀렸었던 문제는 무한번 반복해서 복습한다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게 수능에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어. 근데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진짜 속상하지 않냐? 여러분들 속상하는 만큼 선생님도 속상하겠지, 그치? 맞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만난 건데? 그쵸? 여러분들 진짜 실력 향상, 여러분 고생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야? 공부했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복습하는 것. 특히 틀린 문제만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시간적인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런 잔소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 계속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다음 강에 또 힘차게 93번부터 풀어해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